읍내 버스터미널 앞 페인트가 벗겨진 녹색 벤치. 등받이 왼쪽 모서리에는 누군가 새긴 낙서가 있고 좌석 가운데는 오랜 시간 햇빛에 발에 색이 연해져 있습니다. 순덕은 항상 그 바른 자리에 앉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입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입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옷은 깨끗하지만 낡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가방도 우산도 책도 없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버스가 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탑니다. 순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버스가 또 옵니다. 누군가 그녀 옆을 지나가며 흘끗 쳐다봅니다. 순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 할머니 또 왔네. 시장 입구 떡집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옆에서 과일을 고르던 손님이 고개를 돌려 벤치를 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대요. 몇 년째. 가족 기다리나? 글쎄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두 사람은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다시 장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녀를 스쳐 지나갑니다. 궁금해하다가도 곧 있습니다. 순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버스가 들어오는 도로 끝을 향해 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그녀는 일어섭니다. 천천히 무릎을 짚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터미널을 등지고 걸어갑니다. 시장 쪽으로. 그녀가 사라지고 나면 벤치는 다시 빈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무게 같은 것, 시간 같은 것,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무언가. 순덕이 이 벤치에 앉기 시작한 건 정확히 21해 전입니다. 그해 봄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나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집은 그녀를 내보냈지만 그녀 역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북의 한 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유지였고 집은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집에서 순덕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여자는 집안의 얼굴이다. 아버지 김태준이 자주 하던 말입니다. 순덕은 그 말의 의미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말수를 줄이는 법, 감정을 숨기는 법,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법. 그녀는 외동딸이었지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자산처럼 대했고 어머니는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그런 집에서 단 한 사람이 그녀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운전기사 박영수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지요? 저기 꽃 피었던데 보셨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순덕은 그 말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몰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임신을 알았을 때 영수는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자.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각오도 책임질 의지도. 하지만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노할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혈육이니까 결국엔 이해해 줄 거라고. 그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순덕이 기억하는 건 마취제 냄새, 차가운 수술대, 그리고 깨어났을 때 들은 단 한 문장입니다. 아이 못 살렸다.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무덤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조용히 끝났습니다. 순덕은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할 힘도 자격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집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지 않았고 어머니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읍내 시장에 정착했습니다. 시장에서 순덕은 잔심부름을 하며 살았습니다. 야채 나르기, 설거지, 청소.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없고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주 수요일마다 어디로 가는지, 병원이 있던 곳, 아이를 낳았던 그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터미널, 그 앞 벤치. 순덕은 그곳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갑니다. 아이를 업은 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갑니다. 그녀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습니다. 볼 수 없는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저 이 벤치가 그녀에게는 무덤 같은 곳이라는 것,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 아이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도 순덕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버스가 오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시간이 멈춘 게 아닙니다. 그녀의 시간이 21해 전 그 병원 복도에서 멈춰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존재했던 것을 지우지 않는 것.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을 짚고 허리를 펴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등지고 시장으로 걸어갑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녀는 또 일을 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투명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이곳에 올 것입니다. 벤치는 그녀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바랜 자리에 그녀의 무게만큼의 공간을 남겨두고. 이것이 김순덕의 일상입니다. 21해째, 변하지 않는. 하지만 모든 기다림에는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끝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순덕의 기억 속 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넓은 마당, 기와지붕, 대문 앞 느티나무. 읍내 사람들이 김서방댁이라고 부르며 고개 숙이던 그 집. 겉으로는 위험 있어 보였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13살이던 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밖에서 크게 웃지 마라. 왜요? 여자가 크게 웃으면 사람들이 뭐라 한다. 순덕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명이 아니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순덕은 웃음을 줄였습니다. 목소리도 낮췄습니다. 걸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버지 김태주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먹어야 가족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순덕이 공부는 어떤가?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자도 글은 알아야지.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똑똑해 보이면 안 돼. 순덕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20살이 되던 해 집에 손님들이 자주 왔습니다. 중년 남자들, 양복을 입은 사람들, 아버지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어머니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상 차릴 때 내가 나가거라. 네. 인사만 하고 들어와. 순덕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남자들이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불편했지만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물건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영수를 처음 본 건 그의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로 고용한 운전기사였습니다. 30 중반, 단정한 인상, 말수 적은 사람. 순덕은 처음에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달랐습니다. 아가씨, 짐 들어드릴까요?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온 순덕에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순덕은 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가씨, 네.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영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후로 순덕과 영수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지요? 저 꽃 예쁘지 않습니까? 아가씨는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짧은 말들이었지만 순덕에게는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집안에서 그 누구도 그녀에게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분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순덕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천천히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순덕은 그것이 사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영수를 보면 숨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가씨, 어느 날 저녁 마당 구석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신분이 다른 거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도, 그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몰래 만났습니다. 새벽 마당 구석, 밤 뒷문 밖 골목.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순덕이 자유로웠습니다. 언젠가 우리 떠나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 아버지가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순덕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임신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겠지. 영수에게 말했을 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떠나요. 오늘 밤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아가씨, 영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였습니다. 저 양반은 우릴 절대 인정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내 아버진데. 순덕은 울먹였습니다. 한 번만 말해볼게요. 만약 안 되면
그때 떠나요. 영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괜찮아요. 순덕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제 아버지예요. 그날 밤 순덕은 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순덕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해라. 저 아이가 생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누구냐? 영수 씨요. 운전기사? 네. 또 침묵. 아버지는 책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가거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순덕은 떨리는 다리로 물러났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잘못했나? 떠날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사라졌습니다. 순덕이 뒷문으로 나갔을 때 그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영수 씨, 순덕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거라. 어머니, 영수 씨가. 들어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사흘 동안 순덕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창문 너머로 마당을 봤습니다. 영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 버린 걸까? 아니면 아버지가?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버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비해라. 어디로요? 병원이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요? 낳아야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낳고 나면 다 해결될 거다. 무슨 뜻이에요? 묻지 마라. 아버지는 방을 나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이는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덕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계는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순덕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랫배가 당겼습니다. 깨어났네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체온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아이는요? 순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체온을 재고 기록하고 나갔습니다. 순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네. 순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못 살렸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순덕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언제요? 어젯밤.
보고 싶습니다. 치웠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에요? 몰라도 된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해라. 제 아이잖아요. 이제 내 아이 아니다.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떠났다. 어디로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연락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순덕아, 네, 내가 선택한 거다. 내게 말했을 때부터 넌 이미 알고 있었을 거다.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조용히 살아라. 아버지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 순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옷장, 이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순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영수가 차를 닦던 자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던 구석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순덕아,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쟁반에 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먹어라. 배 안 고파요. 먹어야 한다. 어머니는 쟁반을 내려놓고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덕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여자가 버틸 수 있는 건 침묵뿐이다. 전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견딜 수 없어. 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먹어라. 그리고 잊어라. 방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죽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영수를 떠올렸습니다. 날 버린 걸까? 아니면 쫓겨난 걸까? 어디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를, 얼굴은 누구를 닮았을까? 울음소리는 어땠을까? 정말 죽은 걸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넷째 날 아침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순덕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병원 어디였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묻느냐? 가보고 싶어요. 갈 이유 없다. 확인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순덕을 돌아봤습니다. 뭘 확인하게? 제 아이가 정말 죽었는지. 순덕아,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요. 무덤 없다. 그럼 어디 묻혔어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른다. 어머니도 몰라요? 내 아버지가 다 처리했다. 순덕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아, 그만해라. 전 못 그만둬요. 내가 알아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아, 네. 내 아버지 건드리지 마라. 어머니, 견딜 수 없을 거다. 그게 어머니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버지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확실하게 처리했네. 신경 쓸 것 없네. 다 정리됐어. 그 사람도 떠났고, 이젠 조용할 거야. 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돈은 넉넉히 줬으니까 잘 키우겠지. 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키운다? 죽지 않았다는 건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들어가서 물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진실을 말해줄까? 두려웠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살아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집을 나왔습니다. 몰래 새벽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무심코 말했던 병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버스로 1시간.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순덕은 접수대에 섰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출산했는데요. 이름이요? 김순덕입니다. 간호사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기록이 없는데요? 네. 김순덕이라는 이름 없어요.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날짜가 언제였어요? 날짜를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출산 기록 자체가 없네요. 그럴 리 없어요. 원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기다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원장이 나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기록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순덕을 찬찬히 봤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처리된 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가끔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받으셨잖아요. 제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선생님,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원장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논, 밭, 작은 마을들. 그 어딘가에 자신의 아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터미널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 벤치를 봤습니다. 녹색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 순덕은 천천히 다가가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버스들이 오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순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해가 기울었습니다.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 벤치에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이곳이 아이와 가장 가까운. 순덕은 시장에 정착했습니다. 읍내 끝자락 좁은 골목 안쪽에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부엌도 화장실도 공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게 구했습니다. 시장 안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야채 가게에서 물건을 날랐습니다. 청소, 정리, 심부름.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순덕입니다. 나이는 21입니다. 가족은? 순덕은 잠시 멈췄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떠나온 사람, 숨어든 사람, 다시 시작하는 사람. 순덕도 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달은 힘들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영수의 목소리,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달째 순덕은 처음으로 벤치에 갔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일을 일찍 마치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병원이 있던 방향, 아이를 낳았던 곳과 가장 가까운 곳, 녹색 벤치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내 아이도 저렇게 생겼을까?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벤치는 그녀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시장 떡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덕아, 밥은 먹고 다니니? 네, 먹어요. 얼굴이 너무 여위었어. 아주머니는 찐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먹어. 공짜야. 감사합니다. 순덕은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네.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거든.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찐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함이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할 줄 몰랐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순덕이는 믿을 수 있어. 시키는 일 제대로 해. 조용하고 착해. 평판이 쌓였습니다. 일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하러 가요? 그냥요. 누구 기다려요? 아니에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야채 가게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덕아, 네 할머니, 혹시 아이 있니?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가끔 애들 보는 눈빛이. 할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미안하다. 괜한 소리 했네. 아니에요.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었어요. 하지만 잃어버렸어요. 할머니는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많이 아팠겠구나. 네. 괜찮아. 다 지나간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3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시장 사람들에게 조용한 순덕이가 되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하고, 늘 같은 길을 걷고, 늘 수요일이면 벤치에 앉는 사람.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순덕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그녀의 삶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터미널에 새 버스 노선이 생겼습니다. 이제 서울 가는 버스도 서요. 떡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순덕이도 한번 가봐. 정갈 데 없어요. 서울 구경이라도 하고.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곳으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31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몇 가닥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순덕 씨라고 불렀습니다. 순덕 씨, 오늘도 가요? 네. 매주 꼬박꼬박 가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냥요. 누가 꼭 온다고 했어요? 순덕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왜? 그래도요. 그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머리는 반쯤 휘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예전만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챙겼습니다. 순덕 씨, 이거 가져가요. 힘든 일 시키지 마세요. 우리 순덕이는 지켜줘야지. 순덕은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그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60을 넘겼습니다. 일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만큼은 그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같은 자리, 바른 그 자리에.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저 할머니 몇 년째 저래요? 글쎄, 10년도 넘었을걸? 뭘 기다리는 거래요? 모르지. 말을 안 해.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햇살이 내려와도 21년째 순덕은 68이 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김순덕 씨 맞으십니까? 순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최 원장님 아시나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셨습니다. 21년 전 일을.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이 죽지 않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순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이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통해서요. 만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것, 감사합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수요일마다 벤치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곧 만날 거야. 조금만 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순덕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서울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건강해요? 네, 건강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상대방도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순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순덕은 벤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순덕 씨. 오늘 안 가요? 오늘은 쉬어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순덕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21년 만에 그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순덕은 벤치에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벤치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손으로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처럼.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이제 만남이 시작됩니다. 변호사에게서 두 번째 전화가 온 건 한 달 후였습니다. 순덕 씨, 네, 말씀하세요. 본인이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순덕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서울로 오실 수 있으세요?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순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은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손을 씻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이 모습을 보면 실망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진심을 보여주면 돼.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시장, 터미널, 그리고 그 벤치. 순덕은 그 벤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마웠어. 버스는 읍내를 벗어났습니다.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3시간의 여정. 순덕은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 네,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 낯선 도시였습니다. 긴장되시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이민준, 민준이. 순덕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준아.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골목 안쪽.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네. 순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은 영수를 닮았습니다. 눈빛은 자신을 닮았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색하시죠? 응.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근데 막상 보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순덕은 그 표정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순덕이 말했습니다. 네, 미안해. 찾지 못해서.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줄 줄 몰랐어. 민준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처음 불러봐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5살 때 입양 가정으로 갔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잘해주셨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고 싶었어. 계속. 알아요.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21년 동안 매주 벤치에 앉아 계셨다고. 순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순덕은 민준을 봤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순덕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사랑했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커피는 식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순덕은 이야기했습니다. 영수에 대해서, 사랑했던 일들, 잃어버린 시간들. 민주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 입양 부모와의 생활, 어머니를 찾고 싶었던 마음. 입양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격려해 주셨어요. 고마운 분들이구나. 네. 언젠가 인사시켜 드릴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만나요. 응.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 응.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입학식 때 찍은 거예요. 순덕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학사모를 쓴 민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저도 어머니 사진 가져도 될까요? 나는 사진이 없어. 그럼 다음에 같이 찍어요. 순덕은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찍자. 헤어지기 전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벤치 아직도 거기 있어요? 응. 언젠가 같이 가봐도 될까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약속이에요. 민주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덕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버스 안. 순덕은 민준이 준 사진을 봤습니다. 환한 미소, 밝은 눈빛, 건강한 모습, 잘 자랐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후회도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 읍내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터미널을 나서며 순덕은 그 벤치를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서 있는 벤치. 순덕은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벤치에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버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순덕 씨,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서울 다녀왔어요. 무슨 일로요? 순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만나고 왔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들이요? 네. 21년 만에 찾았어요. 떡집 아주머니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그럼 이제 벤치는 안 가는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안 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 달 후, 민준이 읍내로 왔습니다. 순덕은 터미널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벤치가 아니라 터미널 입구에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봤습니다. 저 사람이 순덕이 아들인가 봐. 잘생겼네. 순덕이 얼마나 좋을까. 순덕은 민준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사는 곳이에요? 응. 작고 낡았지만 좋아요. 따뜻해 보여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순덕의 작은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어머니, 요리 잘하시네요. 20년 넘게 혼자 살았으니까. 민주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응?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순덕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아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날 밤 민준은 순덕의 방에서 잤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잠들지 않고 민준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그 벤치로 갔습니다. 여기에요? 응. 민주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덕도 옆에 앉았습니다. 21년 동안 여기 앉아 계셨어요? 응. 힘들었겠어요. 아니야. 순덕은 하늘을 봤습니다. 이 벤치가 없었으면 난 버티지 못했을 거야. 여기 앉아 있으면 너와 연결된 것 같았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알아. 그래도 가끔 같이 와요. 그래. 네. 이 벤치 덕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순덕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오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행복해요? 순덕은 민준을 봤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요.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21년. 길었지만 헛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만남이 있다는 것을, 늦게 도착했지만 진실은 왔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읍내로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시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봤습니다. 순덕이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 그러게. 아들 만나더니 완전 달라졌어. 좋은 일이지. 순덕은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게, 벤치에게,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만난 아들에게. 어느 수요일 오후,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터미널이 보였습니다. 그 벤치도 이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그 벤치는 그녀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슬픔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희망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적의 자리입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네. 오늘은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뭐 먹을래?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행복했습니다. 21년을 기다렸습니다. 2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온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멈춰선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나치고 누군가는 잠시 앉았다 갑니다. 하지만 그 벤치는 알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21년 동안 그곳에서 기다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벤치는 조용히 다음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받아주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 다음 이야기를.